안녕하십니까. 저는 2003년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약 7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김봉남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03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다가 탈북한 최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11년 탈북한 안수민입니다.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왔는데요. 해산 하면은 또 밀수구역이라고 소문난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생활 환경이 또 좀 잘 사는 편이어가지고 남들처럼 생활 전선에 나가는 것보다도 저는 집에 앉아 공부나 배우고 가정교사로 뭐 수학, 물리 이런 것도 따로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제가 또 졸업하게 되니까 억가로 군대를 나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라는 거는 좀 부유한 가족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또 남들보다 좀 쉽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저는 그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요. 그 함경북도 해령시는 되게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 지역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CD 같은 걸로 대만 드라마나 해외 드라마를 좀 많이 봤었고, 그리고 저는 그 17살까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런 생활들이 많이 기억납니다. 그리고 또 북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속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그 시간에 계속 강제 노동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화가셨는데 제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배워달라고 했었고 그림을 그렸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였고요.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똑같이 저도 배고픔을 많이 느꼈었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최우등을 항상 받았지만 조금 돈과 권력에 좀 짓눌려서 항상 그런 학급반장이나 뭐 이렇게 대표 자리에서 항상 밀려나게 됐었고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, 어릴 때. 장벽을 넘어선 좌충우돌 성장 로맨스. 어망결의 로맨스. 탈북하게 된 계기가 이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싶다?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었습니다. 12살 때.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. 뭐 아빠가 오랫동안 되게 잘 살고 있다가 기둥이 딱 무너지잖아요. 그러면 집안이 훌망해 버리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아빠가 뭐 돈도 많이 벌어놓고 뭐 이렇게 직책도 있어서 잘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. 아빠가 쓰러지고 나니까 어머니는 생활력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. 그걸 이겨내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돈 벌러 사실 중국에 왔다가 거기에서 조금 눈이 트여가지고 한국까지 바로 오게 됐죠. 대부분은 거의 다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어서 오거든요. 저는 평양에서 군복무를 해가지고 평양에서부터 탈영을 해가지고 도망쳐서 지방으로 보름 동안 걸어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제가 집안이 감시 대상이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아빠한테 의견을 보냈어요. 친구를 통해서 아빠 나 여기서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. 거기서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거 보고 저는 바로 탈북을 했거든요. 솔직히 제가 출발할 때 발목이 상해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. 근데 살아야 되겠다. 그다음에 이제처럼 군인들 있잖아요. 걸리면 무조건 쏴서 죽여라. 사살해도 괜찮다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총에 안 맞고 살아서 탈북을 해야 된다. 이 생각밖에 없고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가 그걸 접지른 상황에서 걷지도 못했는데도 살아야 되겠다. 이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탈북이었죠. 네. 저도 똑같이 그냥 장마 때 해령을 통해서 건넜었는데 새벽에 이제 중국 쪽에서 핸드폰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부르코가 저까지 가면 된다고 신어줘서 헤엄쳐서 건넜던
두만강이면 압록강보다 더 깊은 거 아니에요? 두만강이 좀 더 깊고 넓고. 그렇게 네. 들었거든요. 저는 2011년도에 이제 왔는데 그때가 하필 개옥을 북한에서 했어요. 많은 사람들이 그 제2의 권한의 행군 뭐 이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식량 때문에 힘들었어요. 그리고 저도 아버님이 이제 어쨌든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CD를 봤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았었고요. 그러면서 그 2011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그 어머니 동생이 있어요. 어머니 동생 이모가 오래전에 이제 탈북을 하셨고 그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엄마가 먼저 떠나게 됐고 저도 이제 따라서 탈북을 하게 됐죠. 근데 어머니가 보낸 그 브로커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탈북했는데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새벽 2시였는데 그때 저도 7월 달에 넘었는데 장마철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두만강을 건넜는데 건너다가 막 갑자기 물이 깊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그 브로커 손 잡고 이렇게 넘어서 위험한데도 거기 막 이제 온밤 산에서 기다리다가 온몸이 다 젖은 채가 이렇게 있다가 어떤 시골집에 막 문 두드리고 쌩 모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좀 쓰자고 막 이러고 그분들은 막 이렇게 북한에서 왔으니까 위험하잖아요. 막 이제 막 안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겨우 그렇게 해서 연락이 닿았고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탈북한 이유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좀 집에 좀 많이 집이 없는 서름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한국에 딱 나와서 처음으로 집을 주는데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었어요. 11평짜리 집인데 아무것도 없고 이불 하나 덩그렇게 있었는데 거기 누워서도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. 좋았던 게 나만의 집, 나만의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?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. 네,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똑같았어요. 그냥 왔을 때는.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오더라고요. 그걸 받으면서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. 아, 나 한국에 왔구나.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구나. 중국에서 이렇게 그런 그 호적이 없이 숨어 다니고 맞아.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데서 계속 숨어 다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 울리면 가슴 두근거리고 그런 것들이 막 북받쳐 올라서 주민등록증 받고 나서 좀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. 그게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주민등록증 받고 나서 실감이 났어요.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진짜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집, 그 2층짜리 집인가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받아놓은 그 12평인지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좋았어요. 안정감을 느꼈고 그리고 되게 그때 17살이었는데 그냥 마냥 좋았어요. 그래서 그 몇 개월은 되게 이렇게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았는데 그게 몇 개월 못 가더라고요. 이제 현실에 이제 직면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올인, 도박상에서 그러니까 명령 027호. 남자들은 군사놀이 같은 거 하거든요. 장벽을 넘어선 좌충우돌 성장 로맨스. 어망결의 로맨스.